안녕하세요. 금융지식을 알려드리는 티어원입니다. 금융사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3대장이 있는데요. 바로 파팅 라인, 게이트, 이젝터 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파팅 라인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파팅 라인이란 금형상에서 상측과 하측이 나뉘어지는 선입니다. 금형사출된 제품상 육안으로 미세한 파팅 라인이 보이게 됩니다. 소재나 구조적 특성상 잘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찾지 않는 이상 잘 보이지는 않죠. 제품상에는 없으면 좋겠지만 파팅 라인이 없는 금형은 없습니다. 금형의 특성상 이 파팅 라인이 엄청 중요한데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형을 제작하고 시사출을 할 때 엔지니어들이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제품이 금형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빠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취출 또는 이형이라고 합니다. 제품을 금형에서 잘 빠지게 하는 게 어려운 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미세하게라도 밸런스가 흐트러지면 제품에 긁힘 자국이 생깁니다. 또 제품이 금형에 박혀서 아예 안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구 설계를 할 때는 금형이 상하로 열리는 것을 고려해서 파팅 라인을 기준으로 구배를 줘야 합니다. 구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사출의 5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단계 가수화는 원재료를 실린더에 넣어서 녹이는 것입니다. 2단계 충진은 녹은 원재료를 강한 압력으로 금형에 넣는 것입니다. 고온은 팽창하고 저온은 수축하죠. 3단계 보압 단계에서 금형에 들어간 원재료는 좁은 공간에서 고열, 고압으로 인한 팽창이 생깁니다. 원재료가 팽창하면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압을 줍니다. 보압은 수지가 역류해서 뒤로 밀리지 않도록 압력을 보충 또는 보강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단계 계량 및 냉각 단계는 냉각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품을 성형하고 바로 금형을 열어버리면 급속히 냉각되어 수축이 심하게 발생합니다. 제품이 변형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식을 때까지 금형을 열지 않고 닫혀진 상태에서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냉각 타임입니다. 5단계 치출 단계는 제품이 금형으로부터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 낙하, 로봇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고 인서트 제품의 경우 사람이 직접 빼기도 합니다. 취출을 설명하기 위해 기본 지식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팅 라인을 설명하기 위한 취출과 구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제품 중심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노란색 제품은 단순한 네모난 모양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제품은 금형의 상측과 하측의 중간에 있습니다. 빨간색 라인의 금형의 상측과 하측이 만나는 선이면서 제품에 생기는 길고 얇은 줄, 즉 파팅 라인입니다. 제품을 빼내려면 금형이 열려야 하니까 파팅 라인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금형 상측은 늘 노즐에 붙어서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측은 좌측으로 이동하죠. 이때 제품도 함께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제품이 상측에 그대로 붙어 있으면 금형 설계가 실패한 것입니다. 제품은 무조건 하측으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하측의 이젝터 핀으로 밀어내어 제품이 치출됩니다. 치출한 다음 금형의 하측은 원재료를 받으러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출 성형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파팅 라인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의 노란색이 제품입니다. 1번, 2번, 3번 중에 파팅 라인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할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제품 중간에 파팅 라인이 생기지 않고 또 금형의 하측이 좌측으로 이동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번과 3번은 전혀 다른 각각의 문제가 있습니다. 1번의 경우는 쉬운데요. 제품의 중간에 파팅 라인이 생겨서 보기가 안 좋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번은 제품이 금형에서 빠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수지를 충진하고 금형의 하측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까지는 이상이 없지만 이젝터 핀으로 제품을 밀어서 뺀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란색 제품이 우측 방향으로 빠져야 하는데 빨간색 동그라미 구간이 걸리죠. 이것이 언더컷입니다. 가장 우측 그림처럼 언더컷 구간을 삭제해야 자연스럽게 치출이 됩니다. 앞선 퀴즈의 정답이었던 2번 보기와 동일한 구조네요. 이렇게 파팅 라인을 설명드리면서 구배의 중요성과 언더컷 구간의 예시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금형상이나 제품상에서 파팅 라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이해하셨을까요? 금형은 상측, 하측으로 열리며 제품이 치출되기 때문에 파팅 라인은 반드시 생기게 되고 치출 과정에서 제품을 흠집 없이 꺼내려면 파팅 라인의 위치와
구배를 잘 고려하여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파팅 라인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금형 지식을 알려드리는 티어원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인 파팅 라인 편에 이어서 파팅 라인과 구배의 관련성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편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편을 잠시 요약해보자면 제품의 외관에 파팅 라인이 표시된다는 제품상의 문제, 금형 설계 시 파팅 라인을 잘못 잡으면 금형에서 추출되는 제품이 손상된다는 제조상의 문제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1편 영상에서 파팅 라인의 적절한 위치를 함께 찾아보았었는데요. 오늘 구배를 설명하기에 앞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제품의 파팅 라인이 남아 적절하지 못하고 3번은 금형 하측에 언더컷이 생겨 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파팅 라인의 위치는 2번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제품이 이 예시처럼 심플하지는 않습니다. 형상이 복잡한 경우에는 파팅 라인이 일자로 안 나온다거나 복잡한 형상 때문에 위치를 잡기가 애매해지죠. 그렇게 되면 파팅 라인에 따라서 구배도 함께 바뀌어야 하는데요. 즉 제품의 형상이 복잡해질수록 파팅 라인과 구배의 위치 선정이 복잡해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구배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짚어봐야겠습니다. 구배는 성형품을 금형에서 쉽게 빠지도록 금형면에 기울기를 준 것을 말합니다. 이해가 쉽게 이번에도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편에서는 금형이 좌우로 벌어지는 것, 다시 말해 금형의 하측이 좌우로 이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만 오늘 영상에서는 쉬운 설명을 위해서 금형의 각도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노란색 원기둥의 금형을 제작하려 합니다. 빨간색 파팅 라인을 기준으로 금형의 상측과 하측을 나누었습니다. 그림에서는 파팅 라인을 기준으로 제품을 표현하는 모든 형상은 상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측은 따로 구배를 줄 필요가 없고 이젝터 핀 위치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상측에만 구배가 필요하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또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원기둥 제품이 상측으로 갈수록 제품의 직경은 넓어져야 할까요? 좁아져야 할까요? 아니면 동일할까요? 정답은 좁아진다입니다. 금형 상측에 세 가지 제품이 각각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화살표는 제품이 빠지는 방향입니다. 금형에서 형상이 빠진다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1번 제품이 가장 잘 빠지겠죠. 이것을 정구배라고 합니다. 2번 제품은 빠진 방향과 수평으로 측면 설계가 되어 있어 구배가 없습니다. 빠지기는 하지만 치출 과정에서 미세한 긁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번 제품은 금형에 걸려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역구배라고 합니다. 매우 비상식적인 설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파팅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금형 상하측 방향으로 구배를 줘야 제품이 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도 함께 보겠습니다. 실제로 제품을 개발할 때는 이와 같은 형상은 거의 없습니다만 설명을 위한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에 파팅 라인을 그어볼까요? 구배를 어떻게 주면 좋을지도 예측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이렇게입니다. 파팅 라인의 위치 선정은 구배를 고려해야 합니다. 역구배가 되지 않는 지점, 가장 측면으로 많이 튀어나온 부분, 기준선을 중심으로 상측과 하측을 나누면 됩니다. 이제 파팅 라인과 구배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까요? 방금 보셨던 두 문제를 이해하셨다면 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팅 라인이 돌출된 선을 기준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셨나요? 때문에 파팅 라인 위쪽 상측과 파팅 라인 아래쪽 하측의 구배는 이렇게 형성되어야 하죠. 더 가까이서 볼게요. 좌측으로 볼록 튀어나온 구조 위로는 상측, 밑으로는 하측으로 분할했습니다. 기준을 중심으로 하측은 아래로 구배, 즉 빠진 각도를 주어야 합니다. 아래로 갈수록 외측의 폭이 좁아진다는 의미이죠. 기준을 중심으로 상측 금형은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져야 합니다. 위쪽으로 구배를 주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말씀드린 설명을 단순화해본 그림입니다. 슬라이드나 모터 금형 등의 사용으로 치출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돌출된 부분으로 파팅 라인을 선정하고 구배를 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두 가지를 고려한 적절한 설계로도 흠집 없이 완벽한 제품을 치출할 수 있고 또 금형사출 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금형사출 제품을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금형 설계에 대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상 속 예시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단순화해서 보여드렸지만 실제로는 제품의 외측,
4층 모두의 구배를 고려해야 하며 제품의 물림량과 소재, 구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파팅 라인과 구배의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속 내용에 질문이 생기시면 언제든 저희 티어원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금형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